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은 가점 테러로 받은 충격과 공포 상태에서 다른 집을 쫓기듯 사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외계층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2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 부동산 청약 시장의 치열한 현장에서 가점에 휘둘리다 현금 동원해서 KO 펀치 맞고 링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는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스파링 파트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투에서 주전 선수가 실전 간격을 키우기 위해서 가상의 적을 세워놓고 실전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기를 합니다. 스파링 파트너는 링 안에서 승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전 선수 가슴속에 있는 파이팅이라는 심지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충분히 때려주고 맞아주고 하면서 주전 선수의 동물적인 감각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 온통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얼굴을 훔치면서 그 링을 내려와야 됩니다. 차라리 패배했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정식 경기가 가장 목마른 선수가 바로 스파링 파트너일 겁니다. 부동산 소외계층으로 불리는 2040 세대가 바로 아파트 분양 청약 현장에서 스파링 파트너와 같은 비애를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당히 자신의 자격 조건을 디밀어도 그 자격 조건은 당당히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알려옵니다. 매번 청약시장에서 완고한 고배를 마시다 보니까 이젠 면역이라도 된 듯해서 도리어 웃음이 나옵니다. 물론 썩은 미소 썩소겠죠. 이렇게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매번 아파트 분양 신청에 목을 매야 할까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은 이젠 떨어지는 이슬비로 식수를 모으는 것과 똑같아졌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지원해봅니다. 특별 공급이라는 예외가 있지만 그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이빨 빠진 옥수수처럼 여기저기 빈틈이 보입니다.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청약 지원을 해보지만 매번 돌아오는 메아리는 똑같습니다. You lose. 너는 패배했어. 잃을 게 없는 사람이 you lose라는 말을 들으면 괜시리 부하가 치밀어 오르죠. 뭐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도 문전박대를 하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분양 아파트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고 자금 동원력이 원활하지 못한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분양 아파트의 문은 문이 아니라 벽일 뿐입니다. 서울 수도권 분양 아파트 당첨 평균 점수는 작년만 해도 30점대 후반이었습니다. 30점대 후반만 돼도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기에 모자라지 않는 점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점수입니까? 30점? 30점대로 서울 수도권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아요? 올해 분양 당첨 가점은 56.57입니다. 무려 25점 이상이 올랐어요. 바닥을 기던 수학 점수 30점에서 절반 이상은 풀어내는 50점대 위로 올라갔다는 말이죠. 수학 점수 20점 올린다는 거 거의 에베레스트산 촐라체를 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말 난공불락의 수준입니다. 이런 까닭에 가점이 딸리는 20대에서 40대 초반 세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수학 점수 20점 올려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분양 당첨 가시권 점수 57점은 4인 가족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만점에 무주택기간 10년을 채워야 나오는 점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최하 45세는 넘어야 겨우 커트라인에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는 넘사벽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청약 가점 만점 얼마인지 아세요? 84점입니다. 부양가족 만점 35점,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17점 이렇게 합산을 해서 84점입니다. 84가 되기 위해서 정말 사람이 바싹 늙어야 할 정도입니다. 84점이라는 점수를 이런 의도로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죠. 그냥 수돗물 틀면 물이 콸콸 나와서 금을 받으면 되는데 빗방울을 하나하나 모아서 모아야 되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2040에게 있어서 가점이 커트라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점 테러를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가점에서 한 방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100% 가점제로 뽑는 단지는 명함도 못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추첨제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근데 추첨제는 평당 분양가가 높아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 소재 아파트 중위 가격은 평균 9억 2,787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 7,072만 원 올랐어요. 아마도 이 가격은 계속해서 스페이스X 로켓처럼 위로 솟구치려 할 겁니다. 일단 가점은 둘째 치고라도 추첨제 아파트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동원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막 사회에 진출을 하거나 조직에 적응할 나이 혹은 조직 내 중견이 될 나이에
수억 원의 현금을 동원한다는 것은 소화전이 없는 곳에 소방호스를 꽂아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 됩니다. 불을 진압할 수 있는 물의 근원이 콘크리트처럼 말라버렸는데 뭘로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끌어올 수 있는 돈줄기가 없다는 거죠. 그 돈줄기는 주로 대출이라는 통로로 이루어졌죠. 근데 서울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요. LTV 40%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게다가 9억 원이 넘어버리면 이마저도 돈줄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추첨제로 도전해서 신축 아파트에 입성하려고 하니까 현금 동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생진망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생에 집을 사기에는 망했다. 이런 위기감이 2040 세대에서 팽배해지자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정말 이생진망이 되겠다 싶어서 묻지마 집 매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30대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매한 건수가 1258건에서 3601건으로 2.9% 올랐어요. 더 나아가 서울에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어서 구리, 광명, 군포 쪽으로 눈을 돌려서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경기권 아파트 매수가 3.3% 정도 그 비율이 올랐어요. 한마디로 패닉 바잉이라고 불리는 매수 공황 상태가 2040 세대의 불안 심리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가점도 낮고 현금 동원력도 안 되는 내가 계속해서 수도 서울을 고수하고 다음 분양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옳은가? 라는 생각에 쫓기듯이 다른 쪽에서 집을 매도하기 위해 뛰어드는 것은 조금은 성급한 생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며칠 전 임대차 3법이 통과돼서 7월 31일부로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됐어요. 임대차 3법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지금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누구죠? 임대인들입니다. 왜요?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들 하십니다. 일리 있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장치를 해뒀기 때문에 임대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계약갱신 요구권, 즉 기존 2년에서 2년 더 임차인이 연장을 요구하면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것 빼고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 자기 건물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게 되었다는 위기감이 온 거예요. 임대인이 임차인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가불로 따지자면 모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임대인들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을 다시 한번 연장할 수 있으니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분양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세 실종이니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작용의 사례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에는 상한제와 갱신제를 완전히 파기해버렸어요. 그러니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임대 공급 물량이 도리어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독일의 경우에는 임대차 3법보다 더 엄격한 상한제와 갱신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임대차 시장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얼마나 임차인들이 법의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겠죠. 그래서 2040이 쫓기듯 계획에도 없었던 곳에서 집을 서둘러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책이 가점이 낮고 현금 동원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내 집과 같이 느껴지는 안정적인 임대 시장이 기반이 돼야 그 꿈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3법 2040에게는 호재입니다. 임대인들에게는 부담이지만요. 전세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1억 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33만 원, 4억 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132만 원이 나옵니다. 대출금리 2% 수준보다 높은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임대인이 선뜻 전세 보증금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하기에는 본인의 자금 융통에도 부담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전세 선호도는 떨어지기 쉽지 않을 겁니다. 2015년 65.3%에서 2018년 71.5%, 2020년 72.4%나 높아졌어요. 물론 월세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전세는 공룡이 소멸되듯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2040은 분양시장의 가점 테러로 인한 충격과 공포 상태에서 서둘러 계획에 없던 집을 사면 안 됩니다. 지금 정책 기조가 임차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리고 공공분양에서 40%의 분양가를 먼저 주고 8년 임대로 살다가 20년 내지 30년 거치로 나머지 60%의 분양가를 내는 아파트입니다. 현금 동원력이 딸려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분양 아파트 아닙니까? 공공분양 쿼터제가 곧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기출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만 가구 공급 대책 계획이 있어요. 수도권 용적률 상향,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등등. 하여튼 논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곳에 공급 물량을 대주겠다는 계획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사전 분양 신청을 받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급 물량이 쏟아질 조짐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울 신축 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가점 테러 받아 현금 동원 안 돼, 이생진망의 좌절감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계획에 없던 집을 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꼭 분양을 받고 싶어하는 곳에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격과 공포는 호러 영화관에 남겨두고 툭툭 털고 나와서 새롭게 공급될 아파트 물량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040 세대뿐만 아니라 착실하게 가점을 쌓아오신 분들도 확실한 도전장을 내놓고 신축 아파트 분양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위기라고들 말하죠. 위기는 흔들림입니다. 흔들리는 곳에 틈새가 있어요. 요동도 없는 콘크리트 벽 속에 무슨 틈새가 있습니까? 흔들리는 청보리밭 속에는 무수한 바람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틈새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다인지 청보리밭인지 구분이 안 돼요. 흔들린다 해서 충격과 공포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점 테러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공 물량이 대폭 풀리면 굳이 가점에 목맬 필요도 없습니다. 기회는 레고와 똑같습니다. 완성된 모양으로 불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안에서 완성된 모양으로 천천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